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화요일 마켓 시그널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장은 우리 장과 함께 혼조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에 상승하는 국가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또 3%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증시도 있었는데요.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꾸준하게 나왔던 실리콘밸리 뱅크 그룹에 대한 좀 파산 이슈로 인해서, 물론 주말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있는 자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HSBC에서 일단은 인수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2008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하게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자태가 이제 일단락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제도 이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헤지펀드 이제 운용자인데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좀 이슈도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시장은 계속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주말에 오죽했으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열릴 이제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어느 정도 괜찮다,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까지 지금 SVB 관련 사태를 조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제 물가 잡기가 첫 번째 이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7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0%가 됐고, 이제 오히려 25bp가 거의 96%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원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만큼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FOMC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제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골드만삭스가 이제 동결 의견까지 내세우면서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빠르게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제 CPI 물가 이슈가 생각보다 민감도가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달에 6.4%가 나왔고 오늘 관련된 여러 투자은행별로 해서 컨센서스가 나오긴 했지만은 과연 5% 넘을지 여부도 좀 중요는 하겠지만은 과연 오늘 시장에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부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내일 PPI도 열리긴 하겠지만은 결국 22일 날 열릴 FOMC 금리 인상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한 5%대에 대한 CPI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동결까지 갈 수 있는 영향도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 자체는 결국에는 성장주로 가는 흐름을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긴 하지만은 물론 그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추가 은행 파산에 대한 좀 이슈도 계속 대응하는 구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22일까지는 적어도 좀 매크로적인 의미에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지 종목별로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물론 AI도 그랬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인터배터리 등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고 오늘은 CRM에도 있는 만큼 물론 성장주에 대한 상승 흐름은 제가 볼 때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당분간은 매크로 이슈는 좀 체크해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크로는 계속 중요했던 바였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SVB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연준 쪽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간밤에는 예상이 나왔었고요. 50bp라는 빅스텝에 대해서는 예상치가 이제 제로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 아니면 동결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이화진 과장님, 이 연준과 또 미국 재무부 또 연방예금보험공사 이들이 취한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 굉장히 빠르게 했거든요. 네, 일단은 충분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2008년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증권사에 근무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관련 이제 영화는 이제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 이제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리만 브라더스, 회사에 대한 실화 얘기를 좀 다룬 영화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도 실제로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하루 전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주말에 여러 코멘터나 이제 리서치 자료들이 서서히 나오곤 했지만은 대부분 다 그 90% 이상이 이번 SVB 사태가 향후에 뭐 은행 파산이나 이제 금융 위기로까지 번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좀 시장에서 계속 좀 안심을 내고 있었는데 2008년에도 일단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관련 이슈는 뭐 크게 시장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결국 뚜껑은 계속 열려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어게인 2008은 절대 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만큼 무조건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게 예건자 보호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실 저쪽에 위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퍼질 수 있다는 측면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예방책으로 인해서 2008년에 대한 위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까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잘한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나 FOMC에서 25bp를 인상을 했는데 또 다른 은행 쪽에서 대한 그런 불가피 실제로 이번 SVB의 그 평가 손실에 대해서 부분을 대부분 빅테크나 이런 이동성 위기에서 찾아왔다는 점이 다른 은행에서도 파급력이 있을지 여부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3월 FOMC 이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대로 만일에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이상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베이비 스텝을 이어나가게 됐을 때 지금 ECB 쪽에서는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건 미국보다 더 좀 강한 긴축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성장주가 또 다시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여지도 일단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참 이게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이 지금 일단 저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유럽 쪽에서는 그러면 경기 긴축을 빨리 해서 우리도 빨리 미국만큼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가야 되지 않겠나. 실제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9%, 10%대의 물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춤할 때 빨리 이제 물가를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파운드화나 이런 관련된 유로화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일본도 또 하나의 제가 볼 때 계속 이제 일본 엔화를 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일본이 긴축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이제 금융정책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런 환율에 대한 병동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4월 달부터 새로 이제 취임이 되죠. 취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이제 국무총리 마감하시는 분도 그렇게 큰 스탠스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이런 정권에 대해서 위임하겠다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제 우에다 가조 총리 같은 경우도 조금 금융 정책에 대해서 보완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엔화와 이제 유로화와 이제 파운드화에 따라서 지금 시장 자체가 솔직히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시장을 조금 어렵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로화뿐만 아니라 엔화가 달러화에 미칠 영향이 좀 클 수 있다는 부분들, 그 BOJ의 우에다 신임 총재가 어떤 정책을 가져가느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이제 좀 움찔하긴 했어요.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됐다라는 점에서 움찔하긴 했는데요. 달러, 그리고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까지 움직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 부분들을 예견할 수 없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에서 성장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지 여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시그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유럽 CRM에 관련해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대략 한두 달 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결국 이 CRM에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선반영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초안 발표 관련의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 대한 뭐 친환경적에 대한 부분에서 향후에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IRA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CRM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이제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비슷한 어조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오늘 아마 시장에서 어제 에코프로도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일 하이텍도 어제 같은 시장에서 먼저 플러스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가 봤을 때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그런 새로운 뉴스로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이고요. 물론 추후에 미국 IRA도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은 단기적인 급등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좀 피로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요 이슈가 될 업종이 결국에는 폐배터리나 2차전지 쪽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지금 인터배터리가 열립니다. 결국에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3일간 열리게 되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개별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솔직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동안 파우치 배터리만 하고 있다가 이제 각형 배터리까지 우리는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실제로 실물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지난주에 2차 전지가 다 빠졌을 때도 SK 이노베이션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EM 플러스가 드라잉 전극에 대한 실제로 개발을 했다, 성공했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나올 새로운 물건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의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한 대략 500개 정도에 대한 회사가 인터배터리에서 지금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2차 전지와 폐배터리에 대한 변동성이 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장도 이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주목도가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 발표 예정,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있을 인터배터리 행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런 행사들 관련해서 배터리는 오늘장부터 이번 주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럽 물가도 잠깐 그 레벨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표 물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 낮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일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뭐 늦추거나 아니면 완전히 멈추는 동결이 나오더라도 앞으로는 언제든지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사실 물가보다는 일단 금융이나 은행 관련된 파산을 일단 막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4월 달에 3월 물가가 다시 한번 또 크게 못 잡힐 가능성도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 4월이 시작이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좀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CPI에 대한 또 새로운 이슈가 4월 달에 다시 나올 수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제일 금융위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첫 번째 맞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5월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될 것으로 봤었는데 그렇게 되면 6월이나 7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에 대한 물가는 조금은 지연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 쪽에 대한 물가가 금리 인상 지속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달러화가 오히려 약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정치 입장에서는 성장주로서의 강한 흐름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과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판단들도 정말 잘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결과물로 실리콘밸리의 은행의 파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까지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 여파의 나비효과 또 물가의 움직임과 연준의 결정들에 대해서 전망 들어봤습니다. 배터리주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마켓 시그널 이화진 과장이 짚어줬습니다.